되었을 때 첫 번째 변천사가 있어. 변천사. 우리가 봤을 때 주기율표 주기적으로 어떤 법칙이 있다. 그걸 갖다가 표로 한번 적어볼까? 이게 주기율표인 거야. 그러면 이게 변천사가 혹시 웨베라이너, 뮬랜드, 멘델레프, 마지막으로 모즐리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냐면 웨베라이너가 새싹, 원소설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가 지금 주기율표를 알고 있지.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 멘델레프 주기율표인 거야. 여기서 지금 같은 주기가 있나? 족과 주기. 그러면 현재 요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주기라고 이야기하잖아. 가로가 족이야, 주기가 가로야? 가로가 족이가 주기가? 가로 이렇게요. 이게 주. 아니야. 여기 주기잖아. 1주기 이렇게 되지. 이게 1주기인 거야. 그래서 주기가 다른 거야. 그리고 여기가 18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니까 오죽하면 세족대왕 그렇게 넣어. 세로가 족인 거야. 세로가 족인 거야. 그리고 우리 얘가 중요해. 족이. 족으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얘가 그룹 되거든. 갑자기 되베라이나 새싹 원소설 하다 쓰면 이렇게 갔잖아. 얘들 1조 원소 기억나나? 1조 원소. 수소, 건너뛰고, 리, 나, 칼륨. 얘들 있지? 얘들 성질 비슷하지? 그걸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이 되베라이는 거야. 그래서 리튬하고 나트륨하고 칼륨하고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혹시 번호가 몇 번? 번호가 3번이고 11번이고 19번이잖아. 근데 질량수는 얘가 질량수는 외워야겠던 거거든. 얘가 7이고 23이고 얘가 39야. 옛날에 할배들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원자량, 질량순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7하고 39하고 더하면 얼마? 46이지? 46인데 그거 딱 반대만 23이야. 되베라이는 성질 비슷한 애들 해보니까 원자량의 평균값. 두 개 가벼운 거, 무거운 거, 중간 거 되더라. 이렇게 되베라이너가 요런 세트 몇 세트 찾은 거지. 찾았어. 그 다음에 뮤렌트는 지금 현재 거 생각하면 18족이 발견이 안 된 거야. 18족이. 왜? 18족은 비활성기체잖아. 반응이 거의 없는 거지. 반응이 거의 없으니까 저거 빼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1, 2, 3, 4, 5, 6, 7 그리고 8 이렇게 될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고 또다시 이렇게 그다가 옥타브설 도레미파솔라시 다시 도 됐을 때 그래서 이걸 옥타브설 우리가 7번째 말고 8번째 되면 다시 같은 성질이 나타났다 이렇게 된 거라. 자, 멘델레프가 중요해. 최초로 선생님 최초 이런 말 안 쓰지. 최초를 갖다 뭐라 쓰면 맨 처음으로 쓰면 멘델레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최초로 뭐로 썼냐? 표를 나타낸 사람이다. 최초로 표를 나타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 여기까지가 뭐 순서? 원자량으로 나타낸다 했거든. 원자 무게처럼 원자량으로 나타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았어. 다 막 되는 것 같은데 심지어 멘델레프가 되게 잘한 거야. 63종을 나타냈는데 빈자리까지 해놨단 말이야. 이러한 성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측까지 다 맞았는데 몇 개가 안 맞았어. 그 대표적인 게 혹시 여기 칼륨 있고 요 위에 아르곤 있었지. 칼륨하고 아르곤이 순서가 반대로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칼륨이 아르곤이 칼륨 몇 번? 19번, 아르곤 18번. 몸무게로는 아르곤이 40, 얘가 30 이렇게 되는 거야. 원자량 순서로 누가 먼저 있어야 돼? 칼륨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칼륨이 뒤에가 있지. 근데 원자량 순서대로 하니까 칼륨이 앞에 있었어. 둘이가 자리가 바뀌니까 성격이 안 맞는 거야. 성질이. 그래서 이런 거 몇 개 딱 고쳤거든. 그래서 모방을 했는데
모방을 했는데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어지고 100년 넘어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건드릴 게 없더라. 퍼펙트하다. 됐지? 그래서 원자, 배열 쭉 했을 때 주기율표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어디까지 있었느냐? 114쪽에 모듈리 X선에서 양성자수. 그러니까 모듈리는 모방을 했는데 양성자수. 그럼 뭐? 원자 번호? 그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했다. 그 전에 원자량 순서인데 원자량에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바뀌면서 딱 정리. 4번 만에.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현대 주기율표가 요거. 현대 주기율표가 모듈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114쪽의 책에 이렇게 된 거야. 주기율,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 밑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을 때 화학적 성질, 이게 핵심이지. 화학이니까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변하도록 나타나더라. 됐나?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밑에 표가 있지. 세로가 뭐라고? 조기고 가로가 주기다. 그래서 조기 있고 주기가 있었을 때 몇 쪽까지냐면 1쪽에서 18쪽까지, 1주기에서 7주기까지.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있고 이렇게 가서 이 자리야.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기율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가 수소 자리, 헬륨 자리, 그 다음에 미베, BCN, 네,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금속을 또는 비금속을. 지금 아마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닐비자다. 아닐비.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금속과 금속이 아닌 애도 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대다수가 누구였다? 금속이었고 금속이 아닌 애들 몇 개라는 거야. 그 표에 보면 누렇게 된 거 있지. 그게 금속이란 거지. 엄청 많지. 그치? 근데 비금속은 초록색. 그럼 여기에 비금속, 그리고 요거 비금속 주의. 그치? 수소가 비금속이었다. 그리고 일부 오른쪽 위 있는 애들이 비금속이었다. 그걸 표에서 딱 인지를 하고 중간에 사실은 중금속이라고 있긴 해. 중금속, 금속, 비금속 둘 다 성질을 지녔거나 중간 성질 정도 있는 거. 됐나? 그래서 조금 더 진한 청록색으로 된 거. 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약에 원소가 이렇게 됐다면 금속은 상온에서 실온에서 고체고 비금속은 실온에서 고체거나 기체로 존재하는 거다. 예외가 딱 두 개 있다. 누구하고? 수은 그리고 브로민 액체. 금속 중에 하나 수은이 있고 그리고 브로민 여기 있는 거. 액체가 하나 있을 거다. 좀 위에 있네. 밑에 이렇게 가려진 게 있다. 또 지금 빨간색 글씨로 보일 거거든. 그래서 그거만 액체, 얘만 액체, 요거만 액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전자 배치하고 주기율 이렇게 있지. 전자 배치하고 그리고 주기율. 전자 배치와 주기율. 그럼 아까 주기적으로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뭐가 원자가 전자 수 때문이란 말이야. 근데 얘를 전자 배치를 하는 거지. 전자 배치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핵이 있었고 핵 옆에 전자 껍질에 전자가 배열이 되겠지. 제일 안쪽 껍질은 2, 8, 이게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2, 8, 8 이런 게 안정적.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주기 이렇게 있는데 가로줄 주기 여기는 어떻게 전자 껍질 수가 일치하는 거. 그리고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일치하는 거. 우리 항상 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일치하면 족에다가 하고 전자 껍질 수가 일치하면 같은 주기에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더 포커스 두는 게 족으로 포커스를 줄 거거든. 그래서 그 밑에 쭉 있겠지만 혹시 이렇게 할까? NS1, NS2, MP1, MP2, MP3, MP4, MP5, MP6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쪽부터 1쪽, 2쪽 이렇게 건너뛰지, 그치? 그래서 13쪽, 14, 15, 16, 17, 18쪽. 그럼 18쪽은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가 0인 걸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왜? 원자과 전자수는 뭐에 관여하는 거? 화학, 반응에, 결합에 관여하는 전자. 그게 원자과 전자니까. 그럼 18쪽은 결합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그 뒷페이지 넘어가면 주기율이 왜 나타나느냐? 왜 나타나느냐? 번호가 쫙 커져. 순서대로. 번호가 쫙쫙 커질 때 원자과 전자수가 1, 2, 3, 4, 5, 6, 7, 0 1, 2, 3, 4, 5, 6, 7, 0 이렇게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 뒷페이지 나온 거. 되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원소 분류 금속, 비금속, 중금속 있다. 우리가 봤을 때 항상 금속은 무슨 이온 잘 될까? 양이온이 잘 되고 비금속은 무슨 이온 잘 될까? 금이온이 잘 된다. 왜?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두 개니까. 그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뒤에 얘들 이렇게 되니까 한두 개 얻으면 이온이 될 것 같아. 그럼 전자 잃었으니까 양이온 되고 전자 얻었으니까 음이온 되고 그 정도는 일단 해버리면 될 것 같다. 됐지? 그리고 알칼리 금속, 1조 원소 알칼리 금속 이렇게 되는 것들은 패스. 됐지?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등전자이온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편하네. 등전자이온. 뜻이 뭐게? 같은 개수를 지닌 전자 개수가 같은 원자를 얘기했지. 누구? 등전자이온? 한 번만 더 보면 누가 있을까? 등전자이온. 등전자이온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주기에 네온이라고 치면 그 앞에 질소, 산소, 플로린이거나 그 다음 주기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거나 얘들은 우리의 롤 모델은 몇 쪽? 18쪽은 얘처럼 되고 싶으니까 3개를 넣고 2개를 넣고 하나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를 읽고 2개를 읽고 3개를 읽으면 10번의 네온처럼 같은 전자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다. 되겠지?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봤을 때 쭈루룩 이건 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 주의사항. 등전자이온 기억을 하고 주의사항. 일단 누구? 예를 들어서 1S1 수소 리튬 1S2 ES1 이렇게 있지? 그치. S1, S1이지만 같은 족이라고 성질이 같은 건 아니다. 얘들 둘 다 1족 원소는 맞다. 하지만 예외였지. 수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지 않다. 그래서 1족에 누가 속한다? 수소와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상온에서 고체로 있는 애들. 상온에서 고체로 있는 알칼리 금속과 수소가 이렇게 1쪽에 속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해서 둘이는 화학적으로 성질이 유사한 건 아니라는 거. 됐지? 그럼 요거하고 똑같이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게 누굴까? 예를 들어서 1s2, 2s2 뭘 쓸지는 알겠지? 얘하고 1s2, 2s2, 2p2, 2p6, 3s2 그럼 이렇게 적어보죠. 얘들은 그러면 1s2로 끝났지? 얘가 헬륨이었거든. 똑같이 s2로 끝났지만 얘는 2조. 헬륨은 몇 조? 18조. 1주기 거. 1주기 거. 그래서 1조만 좀 조심하는 게 아니고 18조까지도 1주기가 있든 넣을 데 없어서 거기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얘는 몇 번? 12번이가 마그네슘. 마그네슘. 그래서 일단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 1주기 요주의 대상 주요 대상 1주기 요주인물처럼 조십 됐지? 됐어. 그러면 여기 거는 내 생각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할로겐하고는 이제 좀 빼놓게. 123쪽하고 문제 풀어보고 가자. 자, 124쪽. 124쪽. 제목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뭐가 있어? 책 보니까 A 보이나? A. 우리가 오늘 해야 된 게 뭐라고? 유효 핵전화 B 뭐 있다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C에 넘어가서 C에 넘어가서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까지 됐지? 저거까지 얘기를 할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유효 핵전화 유효 핵전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X A에서 Z 혹시 A가 뭘까? 저 자리가? 질량수. 질량수. Z가? 양성자수. 핵전화 원자 번호 맞지? 여기를 핵전화 양성자수 같은 말이야. 핵전화. 됐지? 무슨 우리가 봤을 때 요거 기억하자. Z를 갖다가 뭐 한다고? 핵전화. 그럼 유효 핵전화는 얘는 어떻게 적을 거냐면 Z에다가 별로 이렇게 적을 거야. 일단 결론부터 알려줄게. 이렇게 핵전화가 있고 유효 핵전화가 있거든. 누가 더 크다고? 핵전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핵전화와 유핵전화에 대해서 첫 번째 일단 예외적인 거 먼저 이야기할게. 예외적인 게 수소. 수소는 왜 예외였냐면 핵이 플러스 1이야. 근데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유핵전화 뭐고 핵전화 뭐냐? 핵전화는 플러스 1을 의미해. 실적 핵전화. 유핵전화는 얘가 이거한테 미치는 인력. 실제로 힘 얼마나 줘? 이렇게 유효핵전화인 거야. 근데 수소는 유효핵전화와 핵전화가 똑같은 거야. 왜 그러냐고? 전자가 딸랑 하나 있거든. 딸랑 하나 있거든. 두 번째 그럼 예외 말고 나머지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누가 할까? 나트륨 정도 해볼까? 나트륨이면 플러스 11번. 그러면 첫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데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고 바깥쪽 테두리에 또다시 하나 전자가 더 있다는 거지. 그러면 유효핵전하는 여기 제일 바깥쪽 원자과 전자 여기에 핵이 미치는 인력의 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있긴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안쪽 테두리 전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얘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좀 적게 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핵전하가 클까? 유효핵전하가 클까? 핵전하가 유효핵전하보다 좀 클 것 같다. 그치. 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작용하는 인력 크기니까 좀 줄어들 거다. 근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기적 성질이거든? 주기적 성질. 그럼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봄여름 가을들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듯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유효핵전하도 주기적으로 변할 거란 거지. 그러면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수소가 있었고 리튬이 있었고 나트륨이 있었고 칼륨이 있었다. 그리고 이 중에 A, B, C, N, O, 플로린, 네온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한국말은 아니라 앞에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해. 핵전화. 그래서 유효핵전화는 어쨌든 간에 뒤에 한국말은 끝까지 얘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유효핵전화를 묻더라도 이렇게 묻죠. 이렇게는 같은 족이지. 같은 족에서는 핵전화가 플러스 1이고 플러스 3이고 플러스 11이고 플러스 19야. 누가 유효핵전화가 클까? 한국말은 끝까지. 핵전화 큰 게 유효핵전화도 큰 거야. 그러면 이렇게 크다는 얘기야. 왜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야. 왜 이해가 안 돼? 좀 충분히 되는데 아니 껍데기가 하나고 껍데기가 두 개고 껍데기가 세 개고 껍데기가 네 개야. 그러면 제일 바깥쪽에 거, 제일 바깥쪽에 거 이렇게 보는 거지.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좀 적게 줄어들겠지. 근데 얘가 플러스 19고 이게 플러스 11인 거야. 자, 핵전화가 커지고 껍질도 많아졌단 말이야. 잠깐만. 멀어지니까 힘이 좀 약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가? 핵전화 큰 게 우선이다.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한국말은 끝까지 이렇게 한국말은 끝이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족일 때 핵전화 크면 유핵전화 크다. 그럼 같은 주계에서 한번 해볼까? 같은 주계에서. 그럼 여기서도 B, C, N, O 이 정도 하면 B, C, N, O 우리가 봤을 때 번호가 5번이고 6번이고 7번이고 8번이고 번호 커지지. 그치? 번호가 커지는데 껍질 수는 똑같지. 그러면 똑같이 두 개의 껍질이 있는데 안에 게 힘이 세지니까 세게. 대체 그럼 누가 더 커? 번호 커지는 거. 그러니까 유핵전화는 고민하지 말고 번호 커지면 커져.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은 족과 같은 주를 봤거든. 그러면 자 이렇게 본다. 수소가 있었지. 헬륨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그 다음 리튬. 수소가 클까? 리튬이 클까? 리튬이 크겠지. 수소, 리튬 했지? 그 다음에 같은 죽에서 쫙 올라갈 거라고. 누구까지는? 네온까지는. 그리고는 리튬보다 누구? 나트륨 해야 되겠지? 나트륨. 껍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한국말은 끝까지. 얘가 더 컸다. 다시 한번 쭉 올라갔다. 오케이. 그래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유효 핵전화 봤을 때 눈 꼭 감고 같은 족인지 같은 죽인지 보고 핵전화 크면 유핵전화 커지더라. 이게 주기성. 됐지?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일단은 그래 124쪽에 자, 책에 가려막기 효과 동그라미 가려막기 효과
그게 바로 뭐냐면 가려 막기 효과가 이런 거야. 자, 요 전자 A다, B다, C다. 사실 요거는 아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마그네슘처럼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A에 작용하는 인력은 얘들 둘한테 에너지 뺏기기 때문에 덜어. 하지만 안쪽 껍질에 가려맞는 효과가 크다. 이거 훨씬 더 가깝거든. 똑같은 핵전화라도 가까우니까 C가 훨씬 더 핵의 인력을 많이 갖고 가. 그래서 가려맞기 효과. 자, 첫 번째,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해서 전자와 원자 핵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거. 어쨌든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인력을 약하게. 됐나? 근데 그거 박스 안에 있는 게 중요해. 같은 전자 껍질 밑줄. 전자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자, 밑줄 안쪽 전자 껍질 밑줄. 어느 게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 안쪽 거 같은 데 거. 자, 여기서 A, B, C. A가 가려막기 효과는 C에 의한 게 더 크다는 거지. 그렇지. 안쪽 게 같은 껍질에 있는 것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해됐나? 됐어. 그러면 책 보면 유효액전화라고 돼 있지. 첫째 줄 중간쯤 보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 밑줄죠?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화. 핵전화 Z. 작은 핵전화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전자 요거 밑줄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 밑줄 유효 핵전화 Z별. 그러면 Z가 클까 Z별이 클까? 일반적으로는 Z가 더 크다. 부동 한번 빡 해줄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수소는 유효 핵전화가 1이다. 가려막기 효과 있다 없다? 없다. 가려막기 효과 가리는 X. 가리는 X. 됐지? 그러면 수소하고 헬륨 보면 누가 더? 그러니까 헬륨은 2번이지만 이보다 조금 작다는 거지. 그래도 수소보다는 크다. 오케이. 그럼 산소는 그러면 헬륨보다 클까? 그 다음 축이잖아. 그치? 그 다음 축이니까 쭈루룩 했을 때 누가 더 컸다? 산소가 아마 클걸? 이 정도. 됐지? 그래도 플러스 8보다는 좀 작다. 정합니다. 그 유액전화의 줄 있어. 같은 주기다. 첫째 줄에 번호가 클수록 밑줄 증가 동그라미. 같은 주기. 오른쪽 하면 커졌잖아. 됐지? 이유가 뭐라고? 핵전화가 증가한다. 그럼 가려막기 효과도 전자수가 증가하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지. 하지만 누구 효과가 더 클까? 핵전화가 클까? 이게 더 큰 거야. 그래서 보기 밑줄 핵전화 증가, 가려막기 효과 증가 얘들이 더 크다. 부등호. 됐어? 그럼 같은 족에서는 같은 족 쭈루룩 내려가지. 그래서 한국말 끝까지. 이거 역시 핵전화 증가가 크다. 됐지? 번호가 커질수록 핵전화 증가 커진다. 그게 암기해 있고 그래프 있고. 다 될 수 있겠나? 패스. 그럼 유핵전화 클리어. 자,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자, B. 세 개 원자 반지름 붙어 있나? 네. 원자 반지름부터 먼저 하자. 일단 원자 반지름 있잖아. 원소로 알 수 있다? 지금 원소가 뭐였죠? 원소는 반대. 화합물 반대. 화합물 반대.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거야. 말 그대로 꼭 원소.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예를 들어서 수소 기체처럼 똑같이 수소와 또 수소가 이렇게. 사실은 그림에 보면 그림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지 않지? 우리 혹시 수소 무슨 결합? 공유 전자 쌍파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
전자 오비탈. 전자 구름처럼 있는데 이거 요렇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약간 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겹친다는 거지. 겹쳤을 때 원소일 때 핵에서부터 핵까지 거리에 절반만 하자. 핵에서부터 핵까지. 그래서 책에 잠깐만 봐줘.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왼쪽 거는 수소, 오른쪽 건 나트륨 이렇게 돼 있지. 수소고 이건 금속 나트륨인 거야. 금속은 공유 결합하잖아. 그래서 진짜로 하나 포개지면 안 돼. 포개지면 안 돼. 어쨌든 간에 원소끼리 핵에서 핵까지 그거 절반만 이야기하자. 공유 결합 조금 포개져도 그거 절반으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핵심은 원자 반지름은 원소로 이야기한다. 대체? 자, 이번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돼 있나? 네. 자, 원자 반지름 첫 번째 반지름 크기는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핵간 거리를 반대하면 되겠다. 두 번째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딱 봤을 때 주기성 나타낸다 그랬지. 선생님은 여기서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준 요인이 뭔가 있을 거라. 원자 반지름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내가 12월생이란 말이야. 그럼 내보다 생일바른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12월생이라고 해서 걔들 뭐 누나야, 오빠야 할 수 있나 없나? 언니 할 수 없는 거야. 그 이유는 그 태어난 연도가 우선이지. 그것처럼 얘들도 일단은 전자 껍질 수가 우선이라고. 전자 껍질 수 태어난 연도를 먼저 보고 그 몇 월생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때 이게 핵전하 그럼 번호를 본다는 거야. 껍질 수를 보고 핵전하를 보고 그리고 실제 전자 수를 확인할 거다. 얘가 똑같으면 이걸 확인하고 이게 똑같으면 그 다음으로 확인하고. 자, 그게 뭐냐고 우선 순위 먼저 확인해야 되게 몇 년생인데 몇 월생인데 며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 수가 우선이다. 웬만하면 그렇다. 아주 조금의 예외 때 걸고 예외는 있다. 예외는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보통 같은 족을 잡는 거지. 같은 족에서 다른 주기를 보는 거지. 그럼 당연히 2주기 거보다는 3주기 게 껍질이 많으면서 반지름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지. 됐나? 또 있다. 이거 안에 어떤 경우냐면 전자 껍질 수가 확 달라지는 게, 자, 요거 봐봐. 금속과 금속의 양이요. 금속 나트륨 얘기하면 하나, 둘, 세 개였지. 갑자기 금속 양이 되면 전자 껍질 수 두 개로 줄잖아. 그럼 반지름이 확 줄어든 거야. 그렇지. 그때도 이것을. 두 번째, 핵전하가 정말 영향을 줄까? 반지름에. 핵전하. 이건 언제 따질까? 껍질 수가 같기 때문에 핵전하로 반지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핵전하로 반지름 비교하는 얘기는 어떻게 해? 전자 껍질 수가 이미 일치하고 있다. 일치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C, N, O, F까지 해볼까? 그러면 얘가 몇 번? 6번, 7번, 8번, 9번.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걸? 전기력이다. 전기력. 누구하고? 원자 핵하고. 누구하고? 전자하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있을걸? 인력. 그럼 이 전기력 F는 어떻게? I 제곱분의 전하량고.
전화량 크면은 힘은 세진다. 거리는 작아지면 힘이 세진다는데 얘들 전자 껍질수 똑같다 그랬지. 전자 껍질수 똑같아서 두 개씩 있는데 얘는 6으로 당기고 얘는 7로 당기고 얘는 8로 당기고 얘는 9로 당기고 이렇게 될 거야. 힘이 세니까. 이 힘이 세니까 결국은 다시 거리가 변하게 될 거란 거지. 거리가 변할 거다. 전하량 있어도 그렇더라.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자 껍질 수가 똑같지만 핵전하가 점점 커지면 인력이 커질 거다. 왜? 얘들 때문에. 얘들 때문에. 힘이 커지니까 박자가 당긴다. 그래서 반지름이 작아진다. 이해됐지? 세 번째. 그럼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전자수를 볼 거야. 그럼 전자수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원자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자 반지름. 그럼 전자수는 왜 얘기할까? 사실은 원자 반지름 자체는 아니고 제가 음연될 때 음연될 때 누가 음연돼? 금속, 비금속? 비금속들이. 그치? 그러니까 이게 비금속 원소의 원자하고 누구하고? 음연하고. 그럼 얘들이 음연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수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핵전화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산소가 있었다가 산화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 8에서 하나, 둘 있다가 플러스 8에서 하나, 둘, 넷 전자수가 많아졌지. 그럼 이렇게 오면서 전자수가 늘어나면서 전자끼리 뭐가 반발력이 더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커진 거지. 반지름이 커졌다. 됐나? 오케이. 그래서 원자 반지름 얘기 잠깐 했고 원자 반지름. 자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책 잠깐만 보고 이야기할게. 첫 번째. 그럼 일단 우리 원자 반지름 봤단 말이야. 원자 반지름. 원자로 볼 건데 자 옆에 주의해 잠깐만. 비활성 기체 동그라미. 원자 반지름 얘기할 수 있게 없게? 안 돼. 같은 원소의 원자끼리 핵간 거리의 절반이 안 되나. 그럼 18쪽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18쪽은 얘기할 수가 없다. 됐지? 우리가 적어주고 갈까? 18쪽은 원자 반지름에서 얘기를 못하겠다. 그래 놓고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같은 주기.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얘기지. 그럼 이 상황이네. 같은 주기, 전자 껍질 수가 같다. 예스. 거기 보면 번호가 클수록 밑줄 반지름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진다. 그래서 선생님은 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잘 쓰거든. 책에다 적어놔. 갈수록 작아진다. 뭘? 번호가 클수록. 번호가 왜 커질까요? 갈수록 작아진다. 반지름 이야기할 겁니다. 반지름 작아진다. 갈수록 작아진다. 점점점. 그 이유가 봐. 껍질 수는 같지만 밑줄. 핵전하가 증가 밑줄. 인력 동그라미 커 동그라미. 그치. 플러스 인력이 커지게 될 거다. 대체 그 반지름 작아진다. 그걸 볼까? 리베 BC 확 작아진 거 보이지? 그렇지. 자 동그라미 2번에 뭐? 같은 족 그랬나? 지금 같은 족을 안 살폈어. 같은 족 뻔할 뻔죄더라. 이거 아니야? 그치? 자, 그 밑에 보면 번호 커지면 반지름 커지는 거.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 그 줄 끝에 전자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 밑줄. 얘가 유효핵전화가 커지는 효과보다 크다. 어쨌든 껍질 수가 커지는 게 핵전화가 확 잡아당기는 효과보다 더 크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반지름의 주기성이라고 보이나? 반지름의 주기성. 1주기, 2주기, 3주기 이런 식으로 같은 주기에서 족이 커지면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지더라. 됐지? 여기 한번 볼까? 혹시 베릴륨, 붕소하고 알루미늄하고 규소하고
붕소, 규소. 누가 더 커? 규소가 더 크지.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거라도 당연히 같은 쪽에서는 더 커진 거 맞지? 그럼 혹시 이거 예외가 있을까? 껍질 수 예외. 그러니까 2주기인데 3주기보다 크대. 껍질 수가 2주기 건데 3주기 거보다 반지름이 더 크대. 리튬 한번 봐봐. 일단 리튬이 제일 크겠지. 2주기 중에서는. 근데 3주기의 거? 와우. 알루미늄 봐봐. 알루미늄이 더 컸잖아. 작아. 이럴 수도 있다. 아까 쓴 예외입니다. 됐지? 그것만 체크하나. 그래서 2주기인데도 불구하고 3주기보다 클 수도 있다. 이주기인데도 3주기보다 클 수가 있다. 됐어? 그러면 넘어왔을 때 유익과는 됐겠나? 자, 혹시 플러스가 125쪽에 저게 피코미터 가는 보이나? 11-12제곱 그치 한번 들어본 적 있지? 그리고 거기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같은 주기냐 같은 족이냐 같은 주기 동그라미 얘가 가면 갈수록 반지름이 번호 커지면 작아졌지. 마지막 결론에 작아지고 그다음에 같은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커지고 됐어. 원자 반지름 했다. 뒷페이지 한번 가볼까? 뭐가 볼까? 물 반지름 있어줘야 될 건데 물 반지름 그러니 물 반지름이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 물 반지름 뭐가 좀 헷갈렸냐면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 이렇게 적어. 그냥 C 적을까? 난 헷갈렸던 게 원자가 커 이온이 커 이러면 어떨 때 원자가 커 어떨 때 이온이 커 왜냐? 누구야 되냐? 원자에서 양이온됐다. 원자에서 음이온됐다. 그치 당연히 다르겠지. 어제는 양이온만 배우고 그래서 이온이 작구나 이랬는데 오늘은 음이온 배우면서 갑자기 크득하니까 멘붕.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에 금속 원소의 원자니까 양이온이 될 거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니까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될 거고 그러면 금속은 이온될 때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양이온됐다. 전자 잃었다. 원자가 전자가 하나 아니면 두 개 있으니까 전자수가 감소했다. 그럼 전자수가 감소했는데 전자만 준 게 아니지. 전자 껍질도 없어졌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전자 껍질 수도 줄어드니까 반지름은 작아지더라. 근데 음이온이 되면 껍질 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냥 전자수만 단지 늘어나니까 뭐가 커졌을까? 반발력 자체가 커지니까 반지름이 커지더라. 됐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있네.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이제 우리 이 단원의 목표가 주기성이거든.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그럼 얘들은 이렇게 하자. 아까 이 주기에 네온이 있었을 때 네온처럼 된 애가 누가 있느냐? 산화이온, 플로린화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이렇게 되면 여기서 전자 껍질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일단 전자 껍질수 자체가 똑같아. 아까 1번, 2번, 3번 제일 먼저 따져야 하는 게 전자 껍질수. 그 다음이 핵전하지. 얘가 같으니까 핵전하 한번 볼까? 핵전하. 야 번호 커지면 핵전하 커지잖아. 그럼 잡아당긴 힘이 세죠? 그럼 반지름은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반지름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요거 역시 갈수록 작아
작아진다가 성립. 갈수록 또 갈수록은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언제? 등 전자 이온의 반지름을 주겠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거기 딱 적힌 것 같은데. 그래서 원자 반지름, 뭐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주는 거 쌤 먼저 이야기 드리고 뒤에 있는 것 같다. 됐지? 자, 근데 쌤 여기 되게 주의할 사항.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보인다면 뭐 보라는 얘기냐면, 자, 혹시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 원 반지름 아니고 원자 반지름이고 이온 반지름인데 저게 딱 나왔다는 얘기는 뭐 판단하는 건잖아.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단해 볼래? 요 얘기다. 요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커 이온 반지름이 커? 원자 반지름이 크지. 그럼 적값은 1보다 작겠지. 그치. 1보다 작은 거야. 그럼 비금속은 음이온 될 거잖아. 그럼 얘는 1보다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1보다 크냐 1보다 작으냐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뭐 판단해라?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단을 해라라는 명령을 하는 거. 됐지? 오케이. 그렇게 볼 거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기에라. 어디냐? 126쪽에. 126쪽에 요 끝에 있는 거라.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있지?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커지지 않나?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큰 거라. 됐어? 그치. 세 개 잠깐만 거기서 한번 봐줄까? 양이온 반지름? 양이온 반지름은 첫째 줄 양이온 되면 반지름이 감소. 반지름이 감소, 밑줄. 그 두 번째 화살 표지에 전자 껍질 수가 감소. 그치? 껍질이 하나 벗었으니까 작아질 거다. 금속 동그라미 양이온 되기 쉽다. 양이온 동그라미. 그러니까 껍질 줄이면서 작아질 거다. 그럼 비금속은 딱 반대겠지. 그러면 전자 수가 증가한다. 간 보이나? 둘째 줄에 화살표 뒤에 음이온은 전자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반발력이 커진다. 체크. 반지름이 커진다. 음이온 되기 쉽다. 가능하지? 됐어. 큰 이번에 이온 반지름의 축 있어. 뭐가 있고? 같은 주기가 있고 같은 족이 있다. 쌤 우리 그거 한 적 없는데요? 안 했어. 이건 그냥 말로 볼 거야. 같은 주기만. 이거 요거만 하는 거 아니야? 얘만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번호 커지면 했잖아. 커지지. 세게 당길 거니까 작아질 거다. 오케이. 어려워 이제. 같은 족이면 어차피 있잖아. 산소, 산, 이주기, 껍질 그대로 2개. 그 밑에 황 있어도 껍질 그대로 3개.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지. 그 원자 반지름도 똑같겠지.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됐지? 그래서 이 밑에 그림 이건 뭐 판단이냐? 원자가 커, 양이온이 커. 원자가 커, 음이온이 커. 그게 그림 끝인 거야.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여기 요 그래프가 중요했다. 됐지? 자 그러면 3번 등전자 이온 반지름 이미 했어. 갈수록 작아진다. 클리어. 됐지? 그 밑에 요인 다 했지? 됐어. 그러면 잠시 옆에 127쪽에 127쪽에 그러면 이게 4번이 중요한 것 같아. 4번 127쪽에 의도하는 뭘까? 이주기 동그라미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다. 친절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뭐 보래? 금속 비금속 찾으라는 명령을 해. 그럼 A, B, C, D 많으냐면 구동호 해주면 돼.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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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2개는 금속 이거 2개는 비금속. 그럼 잠깐만 원자 반지름 한번 봐봐.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면 갈수록 작아져야 되지. 그러면 금속 중에서 이거 얼마? 1, 5, 2 1, 1, 2 그럼 누가? A가 B가 얘가 7, 3 7, 1 작아지지? C가 D가 번호 순대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다. 됐지? 이거 중요한 거래? 그 다음에 5번
리튬이면 몇 쪽이지? 1쪽 알칼리 금속. 그러면 플로린이면 9번 17쪽 할로젠 원소. 오케이. 누가 금속성이 클까? 금속성이 크다. 얘가 비금속성이 크다. 이게 헷갈려서. 자, 그 페이지 제비에다 좀 적어줄까? 우리한테 보통 금속성이라는 얘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금속성. 그러면 다른 말로 뭐 되기 쉽다? 음이온되기 쉽다. 비금속성. 음이온되기 쉽다. 비금속성. 근데 저걸 왜 적어놨냐면 한번만 적어줘. 비금속성. 음이온되기 쉽다. 비금속성.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럼 이게 주기율표다. 원래는 어떻게 얘 볼록볼록볼록볼록하게 생겨야 되는데 다 생겨. 주기율표. 이쪽에 금속성, 이쪽에 비금속성. 저기 적어줘. 금속성이 크다, 비금속성이 크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여기 얘가 몇 쪽? 18쪽. 비금속이다. 비금속성은 없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과학에서는 한 글자 달라지면 아예 딴 거. 그러니까 비금속성이가 비금속이가. 비금속성이 음이온되는 성질이거든. 됐지? 얘는 비금속이면 음이온돼 안 돼? 안 돼. 18족은 이온 형성 안 합니다. 18족은 이온 형성은 안 하기 때문에 비금속이지만 비금속성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누가 비금속성은 제일 커? 17족이 비금속성은 제일 큰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자, 기억에 금속성은 누가 더 커? 리튬. 원자 반지는 같은 주기가 갈수록 작아진다. OX 어디? 맞아요. 내 체감은 다른가? 작아지지? 네. S. 세 번째. 원자가 전자가 느낀 유효액자는 유효액자나 동그라미. 한국말은 끝까지지. 얘가 3번이었고 얘가 9번이었으니까 어쨌든 핵전화는 커질 거다. 플로린이 클 거다. 에헤이. 틀렸네. 그럼 이온 반지름은 리튬 누구 따라가지? 헬륨. 플로린은 네온. 얘는 헬륨 따라가고 이거는 네온 따라갈 겁니다. 껍데기 하나, 얘 그래도 껍데기 두 개. 그럼 반지름 누가 더 크다? 네온 따라가는 플로린 화이온이 반지름 더 크겠지. 됐지? 됐어. 잠시 휴식. 자, 이온 에너지 주기적 성질의 꽃이다. 꽃. 왜 꽃을 주기적 성질에 그 좋은 꽃을 여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온 에너지. 근데 사실은 이온 에너지가 뭐게? 아니, 이온이 두 가지나 있잖아.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난 옛날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는데 뭐가 어떡하라고. 모든 원자가 만들 수 있는 건 양이온인 거야. 모든 원자는 에너지를 좀 얻어. 에너지 얻으면 그게 무슨 말이야? 원자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 얻었지. 그러면 에너지가 커지면 바깥쪽으로 나가지. 그러면 얘가 무슨 이온 될까? 양이온 되겠나? 음이온 되겠나? 그렇지? 전자가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럼 핵이 있었고 전자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있었다는 거지. 얘가 에너지를 얻으면 에너지가 작은 상태보다는 큰 상태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주양자수 1번, 2번, 3번 했을 때 N이꼴 무한대. 저기다가 전자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내 전자가 아니야.
그럼 양이온될까 음이온될까? 양. 양이온되겠지. 근데 자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모든 원자는 양이온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지. 그치?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그럼 참고로 이렇게 해보자. 나는 어쨌든 고민을 했단 말이야. 왜 음이온 안 하지? 음이온 안 하는 이유가 강제로 줄 수가 없어. 받는 건 안 돼. 왜냐면 금속 같은 거는 잃을 수 있어. 지금 그 비금속은 아니지. 음이온이 쉽게 되는 거지. 얘는 정말 많이 좀 뺏어올 수 있어. 갖고는 있으니까. 됐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그러면 원자가 에너지 좀 얻어가지고 양이온될 건데 이때 이 이온화 에너지는 필요한 에너지인 거야. 근데 여기 수식어가 붙어.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뭐 한 대가 있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거야. 그러면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인 거야. 됐나? 그럼 선생님 단위는 뭐예요? 에너지 단위가 줄이지. 그래서 줄 퍼 몰. 전자 1몰 떼낼 때 필요한 에너지구나. 그럼 잠깐만. 요 앞자리 조금 비었지? 딱 붙여 쓴 거 아니야? 아니. 거기 두 글자 들어가야 돼. 그럼 잠깐만. 최소 에너지를 하려면 저게 고체면 좋을까? 액체면 좋을까? 기체면 좋을까? 제일 작은 에너지 알 거야. 기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누가 에너지 제일 적게 필요할까? 지가 많아야지 조금. 이해나? 그래서 이게 원자를 아예 기체 원자로 만드는 거야. 기체로 만들고 그걸 갖다가 전자 1몰 떼낼 때 정말 최소 제일 작으면 얼마라고 하려니까 저거 자체가 에너지가 커야 돼. 응? 이해되겠나? 그러면 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양이온 잘 된단 말이야, 음이온 잘 된단 말이야. 조금만 줘도 떼낼 수 있다. 그렇지.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다른 말로 뭐라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됐나?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양이온 잘 된다.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양이온 되기 어렵다. 음이온 되기는? 그치.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다른 말로 무슨 이온? 음이온 되기는 쉽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할게. 이쪽이 좀 크면 좋겠어. 저쪽이 양이온 잘 되잖아. 이쪽은 음이온 잘 되잖아. 물론 누군 빼야 돼. 18종? 근데 18종 양이온 만들 수 있나 없나? 있어. 그 18종까지 포함. 18종 진짜 큰 거야. 왜? 쟤 되게 안정하지? 많이 주면 뺏긴 뺏을 수 있어. 그래서 그 18조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그치? 그러면 양이온 되기 쉬운 애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이쪽이 커지는 거야. 대각선 방향이야. 대각선 방향. 그래서 양이온 되기 그러면 누가 양이온 잘 돼? 이 밑에다. 그래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에도 칼륨이 전자 읽기 제일 쉬울 걸.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일단 오른쪽 위에가 제일 커. 우리 이 단원 제목을 뭐라고 했지? 주기적 성질 그랬지. 그러면 선생님 주기적 성질 그치? 자 우리가 이게 뭐? 같은 주기 같은 조. 같은 주기. 페리오드. 같은 주기. 그 다음에 같은 조. 그룹.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그렇게 같은 주기일 때는 어디가? 이온화는 이쪽이 커져. 같은 족일 때는 오케이. 위에가 커질 거다. 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묶으면 오른쪽 위에가 커진다. 이렇게.
쌤 주기성이라 했죠. 그러니까 주기성. 위로 가면 같은 쪽에서 커지고 번호 커지면 같은 쪽에서 커지고. 그래 이랬으면 시험 문제 안 될 거야. 우리는 얘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멋진 예외가 있다. 요것 때문에 시험 문제는 빼놓지 않고 난다. 어따라 웃음 막 나는데. 자, 그럼 잠깐만. 지금 2주기 걸 좀 해볼게요. 리, B, C, N, O, 플로린, O. 쌤이 여기를 원자과 전자 좀 적어볼게. 원자과 전자. 리튬은 ES1, ES2, EP1. 물론 ES2 적어야 되는데 네, 빼고 EP2, EP3, EP4, EP5, EP6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전자 배치라지. 그치? 전자 배치. 이거 왜 쓰냐고? 얘하고 관련 있을 거니까 쓰겠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 중에 일부를 좀 썼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자,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등등등 갔을 때 오비탈 전자의 에너지는 누가 더 컸냐면 2s 오비탈보다 2p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컸어. 오히려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봐. 얘들 상황을 본다는 거지. 얘들은 1s 오비탈의 전자가 있고, 얘는 2s 오비탈의 전자가 있고, 2p 세 칸짜리 중에 하나가 있고, 세 칸짜리 중에 두 개가 있고, 세 칸짜리 중에 세 개가 있고, 세 칸짜리 중에 세 개가 하나 더 있고. 그러면 여기서 막 내려간다. 세 칸짜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가 세 칸짜리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기가 지닌 에너지가 크면 필요한 에너지는 적어요. 그럼 자, 에너지는 누가 더 커? 지니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 되면 커져. 그럼 필요한 에너지는? 아까 오른쪽 가면 커진다던데. 미세하게 작아져. 미세하게 작아져. 그게 2족, 13족. 2족에서 13족 될 때 미세하게 작아지는 거야. 전반적으로 커져야 되는 건 맞아. 약간 작아지는 거야. 그럼 또 누가 있냐면 얘들 봐봐. 얘들 15족이었지. 15족 원소는 원자 같은 데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근데 16족 될 때 짜증나. 우리 둘 같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전자끼리 반발력이 있는 거야. 전자끼리 반발력이 있다 보니까 정말 짜증나는데 열받는데 이거니까 에너지가 큰 거지. 큰 거니까 이거보다 이들 전자들보다 얘가 에너지가 좀 더 큰 상태인 거야. 에너지가 크니까 필요한 에너지는 줄겠지. 그게 언제냐? 2족에서 13족 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줄고 15에서 16 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자면 2주기 거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1, 2, 13, 14, 15, 16, 17, 18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겠어. 1조 건너뛰고 두 칸 건너뛰면 무조건 커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칸 건너뛰면 언제라도 여기가 2족이거든. 13, 14. 14족 되면 2족보다는 좀 커져야 돼. 무조건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족, 두 칸 차이가 나면, 두 칸만큼 차이가 나면 무조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 예외적인 건 내려가는 데가 있어. 그러니까 쌤은 요걸 안대한다는 거지. 쌤은 요걸 안대한다는 거지. 언제? 2족에서 13족 될 때. 그 다음에 언제? 15에서 16 될 때. 15에서 16
없는데 지금 하나 더 한다. 18쪽에서 1쪽 될 때, 요때 하나 더. 요나는 이때는 진짜 18쪽 맥히고 1쪽이 비는 확 작아져. 23, 15, 16 조금 작아지니까 확 작아지는 거야. 밑에서 그래프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여기 막 낙서처럼 막 있는데 잠깐만 보면 첫째 제1이온 에너지 보통 일반적으로 제1이온 에너지나 1이온 에너지 이온 에너지는 기체 동그라미 원자 1몰 전자 1몰을 떼어내는 밑줄 최소 동그라미 에너지다. 그때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이력이 크면 그치? 세게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온 에너지 많이 필요하겠지. 이온 에너지가 작은 이온 에너지 작은 이온 에너지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양이온되기 쉽다 했다? 쉽다. 그래서 나중 보니까 저거 495kJ/몰 투입하니까 전자 잃었다. 됐죠? 저게 1이온 에너지인 거야. 자, 이온 에너지 줄 있어. 같은 줄에서는 옆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지. 대체로 커질 걸. 번호가 커 동그라미 번호 동그라미 커 동그라미 대체로 증가 밑줄. 그럼 같은 족에서는요? 잠깐만.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될까? 리튬이 있고 나트륨 있지. 그치 껍데기 바깥쪽에 있지. 그럼 양면되기 쉽지. 그럼 같은 족 동그라미 번호 커질 때 이온 에너지 감소한다 되겠나? 우리 이미 오른쪽 위에가 커진다라고 외웠고 잘했어. 자 그럼 그 표가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이중인 거 만들 거야. 리튬부터 네온까지. 됐지? 그러면 네온 했다가 나트륨 됐을 때확 작아진 거 보이나? 근데 리튬이 작아 나트륨이 작아. 뚜루룩 뚜루룩 나트륨이 더 작아진 거 보이나? 잘 안 보이지? 칼륨하고 봐봐. 칼륨 리튬 칼륨 보면 작아졌구나. 이렇게 됐나? 같은 족에서 번호 커지면 작아질 거고 같은 족에서는 대체로 커지는데 예외 구간이 있다. 왜 예외가 생겼을까? 동그라미 3번. 2족 13족 15족 16족 뭐 때문일까? 전자 배치 특징 때문인 거야. 그치 둘째 줄있지 전자 배치 특성 때문이다. 왜 줄어들까요? 라고 하면 얘 S오비탈 얘 P오비탈인 것 때문인 거야. 그럼 지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주면 돼. 얘 P3 얘 P4 얘가 반발력이 좀 있어. 에너지가 커. 조금만 필요해.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이 13에서는 에너지가 높은 EP 제일 밑에 줄 떼어내기 쉽다. 그 조금만 필요하다는 거지. 15, 16은 16조 쌍을 이룬 전자 반발력 그래서 떼어내기 쉽다. 되겠지? 그치? 그러면 쌤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봐봐 이온 에너지 주의하래. 비활성 기체가 갖는 이온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다. 그냥 기체 1몰에서 전자 1몰 때문인 거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말해. 쌤 설명할게. 마그네슘이 있었어. 마그네슘이 에너지 얻으면 어떻게 되게? Mg? 그 마그네슘과 이가 양면이지. 그거 아니야. 일가야. 그게 전자 첫 번째 뗐다. 전자 하나 뗐다 하나. 요게 이온 에너지인 거야. 그럼 쌤 두 개 뗄 수 있지. 그럼 이게 뭐냐면 이번에 Mg 플러스야.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Mg 2 플러스 또 전자내나. 됐지? 그럼 이렇게 이게 안정한 이온 아이가 18쪽처럼 그러면 마그네슘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는 거 되려고 하면 에너지 어떻게? 얼마나 얻어야 돼? 2원 더하기 1. 그치. 이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인 거야. 그죠? 1
그거만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근데 쌤이 자리가 있으면 한 번 더 적을게. 마그네슘 몇 가량이요? 2가량이요. E3 얻었다. 뭐 되게? Mg3 플러스 또 전자 에너지. 근데 얘들이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원이 크게, 이투가 크게. 그래서 이거야. 내가 했잖아. 마음에 드는 펜이 있어서 주황색을 샀어. 샀는데 써보니까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늘색을 샀어. 좋아. 그래서 초록색을 샀어. 이게 생각보다 별로야. 왜? 나 원래 초록색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하늘색하고 주황색 열심히 쓰다가 초록색으로 툭 던져져 있는데 친구가 야, 태네 이거 뭐 해? 뭔데? 이래요. 그냥 초록색 이렇게. 나 초록색 되게 좋아하는데 주면 안 돼? 줬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다가 내가 야, 이것도 내줘. 하늘색 이렇게 된 거야. 이 친구 주황색 제일 좋아하니까 하늘색 조금 남았는데 줄 수도 있지. 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주황색 좋아하는데 달락하면 안 되지. 그 똑같은 거야. 그 전자 하나 떼내고 두 개 떼내고 세 개. 핵전화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 떼낼 때마다 1년 좀 더 세지겠지. 그럼 뺏길 때는 에너지가 적게 그치. 적게 뺏기려고 하니까 필요한 에너지 무조건 떼야 돼. 아, 무조건 떼야 돼. 그럼 순차 이온 에너지는 커져요. 무조건 커져.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근데 예외가 없이 커지긴 한데 특징이 있다는 거지. 커지긴 한데 E3 될 때는 너무너무 커질걸? 이렇게. 왜? 이거 원자가 전자 몇 개? 12번이잖아. 원자가 전자 두 개지. 두 개 떼는 것까지는 그래도 바깥쪽 껍질이야. 근데 세 번째 거는 안쪽 껍질인 거야. 아니 그거는 내가 너무 많이 아끼는 거야. 내가 너무 많이 아끼는 거니까 안 돼. 확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거 확 증가하는지 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감이 오는데 얘보다 뭐 두세 배 커지진 않아. 근데 이렇게 되면 두세 배가 커지는 거야. 최소 두세 배가. 확 커져. 그럼 누가 봐도 이거 뭐예요? 아하, 순차 이온 에너지. 순차적 이온 에너지. 근데 그거 왜 하는지 알아? 족 판단하려고. 족 판단하려고. 자, 그럼 이온 에너지는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 떼서 이온 1몰 만들 때 이온 에너지였다. 그런데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고 넷 떼고 쫙 뗐을 때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번호가 도망갔어 여기는. 쓰다 보니까 순차적 이온 에너지. 얘가 순차적 이온 에너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같은 의미하고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는 거지. 그럼 그거는 좀 전에 썼듯이 E1보다는 E2보다는 E3에 확 커졌거든요. 그럼 얘는 뭐라고? 몇 쪽이게? 원자가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수가 두 개인 거야. 몇 쪽 원소냐면 2족 원소라는 거야. 오케이. 한마디로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못 판단해? 족 판단할 거야. 족 판단. 됐지? 그럼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하나가 뭐냐면 이원분에 굉장히 크대. 진짜 커. 이렇게 되면 이게 몇 쪽이게? 1쪽. 그럼 한마디로 이 n분의 이 n 플러스 1 값이 엄청 커.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 n이다. 오케이. 가능하지? 예스. 자, 그럼 아직 순차적 이온 에너지 얘기 덜 했거든? 덜 했거든? 생각보다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해야 되는 게 조금 많아. 순차적 이온 에너지. 번호를 적기는
이렇게 볼까? 다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 있어. 오른쪽은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었잖아. 언제 예외였지? 23, 15. 별 얘기 없으면 제1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이야. 그러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얘를 하겠다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이 든다. Li 플러스 얘는 전자 배치 누구와 똑같지? 헬륨하고 똑같지 않나? 리, 베, 비, 시, 엔, 오, 그, 네, 나, 좀 적어놓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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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럼 얘는 사실 전자로는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거의 헬륨. 정말로 리, 베, 비, 시, 엔, 오, 플로린, 네온, 나트륨. 얘들이 전자 배치하고 똑같으냐고 되잖아. 그러면 자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제1이온 에너지 주기성이 어때? 1, 2, 14. 요거 될 때 작아졌지. 그 언제? NO, P3, P4 될 때 작아졌지. 네온 나트륨 될 때 확 작아졌지. 그치? 그러면 제2 이온 에너지는 13, 14. 그치. 그럼 얘가 13, 14 될 때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1 이온 에너지는 2, 13, 15, 16, 18, 1 될 때 확 작아졌다 치면 제2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13에서 14 될 때, 16에서 17 될 때, 1에서 2 될 때 확 작아지. 그럼 3 이온 에너지 적을까? 안 적어도 할 것 같잖아. 여기서 한 칸씩 하나씩 밀려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씩 밀리는데 앞으로 밀렸지. 여기 이거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어. 2원 2투 될 때 커졌지. 여기도 커졌어 안 커졌어? 커졌어. 커진 걸로만 기억하면 할 수 있겠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하나가 어떤 거냐? 내 기억에 단골수는 이건데 산소하고 플로린이 이 원분의 이 투면 이 원분의 이 투. 얘들 누가 더 커? 이 값. 없는 거야. 제1이온에는 누가 커? 15, 16. 예외 없지? 17 크겠지, 플로린이. 근데 제2이온에는 언제가 예외지? 16, 17이 예외지. 그럼 얘가 작아지지. 둘 중에 하나만 작아서 제1이온에는 제가 작아요 해도 되고, 그럼 얘가 커요 했으니까 제2이온에는 15, 16, 16, 17. 그러니까 얘가 작아요. 결국 분자가 작은 거지. 그럼 누가 더 작다? 플로린 작다. 이렇게 한다. 얘는 매우 중요. 됐나? 됐어. 그러면 세방 볼까? 몇점을 한 것 같은데. 자, 129쪽에 순차 이온 에너지 또는 뭐 순차적 이온 에너지 이렇게 둘 다 써. 그럼 순차 이온 에너지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밑줄 쫙 원자 1몰에서 끊고 전자 1몰을 차례로 동그라미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고 단계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E1, E2, E3 이름은 제1 이온 에너지, 제2 이온 에너지, 제3 이온 에너지. 그럼 순차적 이온 에너지 관련 이번에 차수가 커질수록 밑줄 증가 동그라미. 그 이유가 전자수가 작아지지. 작아질수록 끊고 반발력은 작아져. 그 유액 전하는 증가. 원자가 전자한테 전자수가 줄어드니까 나눠야 되는 힘들이 줄어들 거다. 하나의 몰빵 많이 갈 거다. 오케이. 그렇게 된다. 그 밑에 3번에 별 달았지. 순차 이온화에는 왜 한다고? 동그라미. 족 판단하려고. 한번 볼까?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 밑줄 쫙. 전까지 동그라미. 그럼 두 개, 세 개 때 확 커지지. 그럼 전까지가 뭐? 원자과 전자수 동그라미. 되겠나? 세 개 때 확 커졌다? 두 개까지는. 그렇지. 왜냐? 안쪽 껍질 떼면 에너지가 확 커질 거니까. 맞지? 그래. 자, 오른쪽에 있죠. 암기해. n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 에너지가 급증. 원자과 전자수는. 마이너스 1. 이랬지? 그래서 안쪽 껍질 때면서 확 커지더라. 자, 그 밑에 보니까 탐구자료. 자, 순차 이온 에너지. 원자과 전자수 있지? 거기 보면 129쪽에 자료 보면 순차 이온 에너지, 순차 이온 에너지인데 A, B, C, D. 아니네. 밑으로 가야 되네. B, C 이렇게 값들을 봤을 때 E1, E2, E3 말 안 해줘도 알긴 알겠는데 이게 4, 9, 6 4, 5, 잠깐만. 아까 좀 4,562?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거의 한 10배 아니야? 딱 부정. 그 다음에 738. 788? 738. 그 다음에 1451. 거의 2배긴 한데 77 이러면 거의 얼마 이렇게 확 커진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는 와 2745. 그 다음 넘어가서 11578 이렇게 될 거니까 확 커졌지. 그럼 잠깐만 이렇게 요 값 한번 비교해볼까? 577 1 혹시 이게 같은 주기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같은 주기여야 되는데 원래 이거 같은 주기래. 이게 세 개 같은 주기다. 그럼 얘가 1조, 2조, 13조 1조, 2조, 13조 제 1, 2연화에는 주기 있어. 1, 2, 13 4, 9, 7, 3, 8 5, 7, 8 됐나? 1, 2, 13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밑에 A, B, C 중 양연되기 가장 쉬운 거는 에너지 큰 거 작은 거 작게 필요한 거. 그럼 누구? A겠지. 그러면 A는 양연될 때 이거 어쨌든 한 번이라도 얻으면 양연될 거니까 A. 두 번째 2번 C가 비활성 기체 가지려면 얼마만큼 얻어야 돼? 2원 더하기 2 더하기 2까지 3까지. 그래서 제1이온 에너지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건 아니었다. 그거 비활성 기체만큼 가지기 위해서는 뭐만큼? 원자과 전자 수만큼 다 얻어줘야 된다. 이해되겠지? 그럼 그 뒤에 넘어가니까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문제네. 131쪽. 131쪽. 자, 탐구 자료. 같이 하자. 쪽에 첫 번째 대표자료 1번 제목이 탐구자료 1번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다. 첫 번째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나타냈다. 아하, 누가 있대? 나트륨, 헬륨, 산소, 나트륨, 염소. 보는 순간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 금속과 비금속을 해야 될 것 같아. 누가 금속이지? 아하, 두 개 말해 나는. 방색하니까. 네, 됐지? 그러면 그럼 잠깐만. 비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클까? 이온 반지름이 클까? 연료니까 이온 반지름이 크지. 그럼 이온 반지름이 큰 게 여기서 보니까 A, B, C, D, E 중에 있나? 뭐가 될까? A, B, C, 오케이. B, C가 금속인 것 같아. 비금속인 것 같아. 비금속. 그럼 이렇게 보면 원자 반지름 누가 클까? 자, 아래 산소가 있고 염소가 있지.
근데 중요한 것은 산소는 얘를 16쪽이고 염소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잖아. 맞지? 그럼 산소, 염소 우리가 봤을 때 두 개 중에 있을 거란 말이야. 누가 반지름이 클까?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여기 있다가 이건 커진 거 맞고 얘 가면 작아지잖아. 그리고 고민한다는 거지. 누가 더 클까요? 그래도 주기가 없어. 주기가. 그래서 염소가 조금 더 클 거다. 요렇게 봤을 때 누가 염소가 조금 더 클 거고 산소가 조금 작을 거다. 됐죠? 그럼 남은 게 이제 누구? 리튬, 나트륨, 베릴륨. 이렇게 있겠지. 그럼 자, 얘들은 우리가 봤을 때 1쪽에 리튬이고 나트륨이고 베릴륨이야. 베릴륨. 누가 제일 클까? 나트륨. 제일 크고 리튬 그보다 작아져요. 그치? 그럼 이거 역시 원자 반지름 보면 되겠지. 그럼 누가 제일 커? 나트륨. 그 다음이 A가 리튬. 제일 끝에가 베릴륨. 그래프에다 적어놓으면 될 것 같다. 자, 1번에 금속 원소 있는 대로 고르면 누구? ADE. ADE를 적어야 돼. 그럼 2주기 거는 1A, B, E, 2주기 S. 1번 비활성기체 전자배치를 갖는 A이온, B이온 전자배치 같을까? 달라요. 헬륨이고 네온이겠지. 땡. 두 번째 B이온 반지름, D이온 반지름. B이온 반지름, D이온 반지름. 네온처럼 등전자이온. 그러면 반지름 누가 더 클까? 갈수록 작아지지. 그럼 B가 더 조금만. 산화이온이 클까? 나트륨 이온이 클까? 네온 전자 배치.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됐나? 그러니까 거기다 적어놔. 바로 2번에 B 8번, D 11번 이렇게 저기 앞에 있다. 그러면 요거 중에서 누가 반지름이 작다? 얘가 반지름 좀 작을 거다. 네온 전자 배치 될 거니까. 됐지? 3번에 A 원자 반지름이 잠깐만. 자 그러면 3번에 거 A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보다 A가 누군데? 금속, 리튬? 그럼 그 원자 반지름이 크지? 전자가 되면 껍질 수 차이. 껍질도 읽고 그치 전자 읽으면서 껍질을 읽지. 그러니까 껍질 수 차이. 5. 4번 C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은 거. C는 누구야? B지. 그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네. 이온될 때 전자수를 증가. 그러면 4번에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수가 증가해서 반지름이 커진 거지. 반발력 때문에. 그럼 OX. 그치. 전자수가 커져서 사실은 반발력이 커진 거지. 반발력이 커져서 반지름이 커졌다. 됐지? 5번 이온 반지름이 DC 작은 거. 유효했잖아. 잠깐만. 이온 반지름 D가 누구고 C가 누구지? DC. 얘들은 맞지? 그치? 누가 작다고? 이온 반지름? 에이 이거 아르곤처럼 될 거. 이거 네온처럼 되는 거니까 아예 첫 번째 딱 걸렸네. 전자 껍질수. 그치 껍질수 때문이지. 유효액자나 때문은 아닌 것 같다. 됐지? 황 6번에 황이면 몇 번이지? 16번. 또 B는 산소 몇 번? 8번. 같은 족이네. 그치 같은 족이면 이거 껍질수가 더 많아도 많지. 그치 이온 반지름 누가 더 클까? 황이 더 크지. OX 5. 7번 플로린 이온 반지름 플로린 B가 누군데? 산소. 이온 반지름 누가 더 클까? 네온 전자 배치. 갈수록 작아진다. 왜? 플러스 9, 플러스 8. 그래서 얘가 더 작을 것 같다. 그거 일단
쌓고 해야 되지. 네. 자, 14회란다. 131쪽에 대표 자료 2번. 순차 이온화 에너지. 2, 3주기 동그라미. 여기는 2주기도 있고 3주기도 있대. 순차 이온화 에너지면 이미 원소 기호고. 자, 요거 빗줄해야 하는데 별표다. 세 가지 원소는 같은 주기. 세 가지 동그라미 같은 주기. 저기 세 가지는 같은 주기야. 이걸 안 읽으면 찾을 수 없도록 되거든. 읽기 조심해야 돼. 그럼 A, B, C, D. 제 1이온 에너지 1, 2, 3, 4. 이온 에너지. 자, 520, 899, 801, 738. 잠깐만. 여기가 X래. 그냥 1A 520인데 7천 얼마가? 7천 얼마. 와, 커졌다. 그치. 그럼 그 다음 17 얼마. 그 다음에 148 땡땡 만 얼마. 확 커졌네. S. 그 다음에 얘는 모르겠고 3660 커졌겠지. 25,000 얼마? 그럼 여기가 확 커진 거 맞지? 그럼 1족 하나, 2족 하나, 3족 하나, 13족 하나 딱 줘야는데 그 다음 거? 그럼 몇 족? 와, 그럼 잠깐만. 얘하고 내기해야 되거든. 그럼 이럴 땐 이게 빠르다. 우리가 일단 몇 족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알아요. 족은 알지. 근데 BC는 몰라요. 얘는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니야? 누가 크지? 그러니까 2족은 13족은 했을 때 2족은 B가 크고 D가 작고. 그치. 그래 놓고 이걸 899와 738을 적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 세 개가 있어야 되지. 이게 어떻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 그럼 이거는 여기 13쪽이 어쨌든 801 돼야 되잖아.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없지. 그럼 여기가 돼야지 801로 내려가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520에 899에 801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몇 주기가 맞는 것 같다? 2주기, 3주기 했을 때. 4주기까지 아마 잘 안 하니까 2, 3주기 이렇게 될 거다. 됐나? 그럼 같은 쪽에 있는 걸 얘기하래. BD. 같은 주기에 속한 거. 이거 누구냐고? A, B, C. 그렇지. 됐나? C 전자비치. C. 그럼 2주기 13쪽이면? 1쪽. 아니, 저 받아줘야지 전자비치. 어떻게 세울까? 1S, 2, 2S, 2, 2P, 1. 얘가 2주기 13쪽. 5번. 분수 5번 얘기하는 거니까. ES2, ES2, EP1. 되겠나? 여기까지.